여러분 안녕하세요. 바칙한 뉴스 정혜림 아나운서입니다. 2박 3일 일정으로 평양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마지막 날인 오늘 김정은 위원장과 함께 백두산 천지에 올랐다고 합니다. 중국이 아닌 우리 길로 백두산에 오른다는 게 진짜 큰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어제는 또 15만 평양 시민 앞에서 남북이 함께 화해와 협력 그리고 자주의 원칙을 제대로 세워나가겠다는 아주 감동적인 연설을 하시기도 했죠. 조선일보나 자유한국당 등은 기다렸다는 듯이 평가절하를 해대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 반응 벌써 나고 봤죠. 아주 엄청난 진전이라고, 김정은 곧 만나겠다고. 그러니까요. 진정 이 땅에서 평화가 오길 절대 거부하는 분들이 누구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네요. 오늘 바칙한 뉴스 이야기 함께 나눠볼게요. 네, 여러분 어서 들어오세요. 비가 조금씩 내리고 있는데 다행히 백두산에는 비가 안 내린 모양이에요. 날씨가 좀 좋았던 것 같은데 사진이 잘 나올려나 모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까지 2박 3일간의 일정을 끝으로 다시 성남공항으로 곧 있으면 돌아오게 되시는데요. 참 굉장히 일정도 빡빡하셨을 텐데 그 와중에 또 백두산을 참 다들 그 트위터 SNS 이런 데서 등산 덕후가 꿈을 이뤘다 그런 반응들이시던데 기사들 다들 보셨을 거예요. 네, 백두산 천지 도착한 문재인 대통령 김정은 위원장 부부 함께 산보 이런 기사가 벌써 떴습니다. 아직 사진은 안 나왔는데 사진이 진짜 궁금해요. 그죠? 백두산 천지를 배경으로 이렇게 산보하고 있는 그런 사진이 그죠? 얼마나 감동적일까. 진짜 그게 좀 CG 같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네, 아무튼 궁금한데요. 아무튼 오늘 이 마지막 일정으로 오늘 아침에 이 백두산 천지에 오르기 위해서 김정은 위원장 어쨌건 문재인 대통령이 이 산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걸 알고 아마 이게 좀 권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걸 올라가시려고 아침 6시 39분에 출발하셨다면서요? 등산 덕후. 글쎄 저는 산 자체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왜 굳이 그래야 될까? 그냥 이제 구경만 헬기 타고 이렇게 둘러봐도 될 것 같은데 굳이 거기 올라야 될까?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워낙 또 산을 좋아하시는 분이라 글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직접 또 올라가셨으니까 아마 더 너무 입이 이렇게 귀에 걸리지 않으셨을까 싶기도 하고 그래도 또 그런 게 있잖아요. 이렇게 북쪽에서는 산 하면 금강산도 있지만 백두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우리 이제 남쪽에서는 한라산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또 백두산이 민족의 정기가 서려 있다 이런 얘기들도 있고요. 그래서 참 우리 이 국민들도 백두산을 너무 많이 좀 가보고 싶어 하고 궁금해하고 이렇게 하지만 중국을 통해서만 가는 방법밖에 없고 그동안은 사실 중국이 아니고서 북한 땅을 밟아서 가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너무 어려웠죠. 근데 그런 백두산을 북한의 길로 우리 땅을 밟아서 올라간다는 것, 그것도 우리 이 대통령이 북한의 지도자와 함께 그 백두산 천지 정기가 서려 있다고 하는, 민족의 정기가 서려 있다고 하는 그런 곳에 같이 올라가서 또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산책을 하고 이런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큰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글쎄 그렇게 피곤한 가운데도 백두산 천지를 올라서 그 앞에서도 산책까지 그 아침에 백두산 요즘 날씨도 거의 6도 이렇게 좀 날씨 굉장히 겨울 날씨 같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또 양 지도자가 같이 그 바쁜 일정 중에서도 마지막 날 아침에 이른 새벽부터 일어나서
백두산 땅을 밟았다라는 게 참 신기하기도 하고 재밌기도 했습니다. 근데 도보다리 대화가 좋았던 것 같아요. 그죠? 그게 아니 우리도 좋았지만 김정은 위원장이나 이렇게 다른 쪽에서도 그게 굉장히 좀 있어 보였나 봐. 아무래도. 그러니까 천지를 배경으로 산책하면서 그 사진이 막 이렇게 또 도보다리 2 이러면서 나오지 않겠어요? 근데 도보다리보다 어쨌건 일단 배경이 너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글쎄 그림이 어떻게 나올지 아직 사진은 보지 못했지만 뭐 그냥 찍어도 막 찍어도 화보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냥 배경이 천지인데 이미 게임 끝이 아닐까. 근데 이번 남북 정상회담 일정들이요, 뭐 그 내용 어제 전해드린 뭐 평양선언 자체도 의미가 있었지만 여러 가지 일정들이 2박 3일 동안 진행됐던 그 일정들 나름 그래도 좀 알찼던 것 같아요. 특히 어제 있었던 일정들 뭐 기사화 많이 돼서 여러분들 보셨겠지만 어제 또 우리 그 문재인 대통령이 서민식당에 가서 식사하시는 걸 좀 굉장히 좋아하시잖아요. 그걸 또 북측에서 받아들여서 사실 그쪽에서는 약간 이런 게 좀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이게 좀 뭐랄까요 요구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들어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여기가 무슨 대동강 수산물 시장 이것도 뭐 김정은 위원장이 굉장히 애착을 가지고 있는 식당이라고 합니다. 이름도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붙였다고 하고 여기 가서 또 만찬을 하셨어요. 원래는 뭐 문재인 대통령 내외와 우리 측 수행당만 가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여기 또 김정은 위원장 내외도 또 깜짝 등장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좀 식사도 같이 나누고 이렇게 그런 분위기가 사실 북한에서는 약간 익숙하진 않을 것 같은데 거기 들어가니까 완전 뭐 평양 시민들도 막 난리고 막 문재인 대통령 딱 들어가니까 다들 막 이런 분위기였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거기에 또 김정은 위원장 내외가 또 같이 와서 식사를 하고 이러면서 그림이 좀 더 보기가 좋아 보였습니다. 적어도 이제는 이번에는 혼밥이니 푸대접이니 뭐 이런 얘기 안 하겠죠? 그리고 또 굉장히 감동적이었던 장면 있었습니다. 요거 보셨죠? 이게 어제 그 문재인 대통령이 15만 명의 평양 시민들 앞에서 연설을 하셨는데 영상 혹시 못 보신 분들 저희 민중예술이 영상도 올라와 있고 영상 혹여 좀 바쁘신 분들은 기사도 전문으로 나와 있으니까요. 그 어떤 이야기들을 하셨는지 한 번쯤은 기사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참 이 평양 시민들 앞에서 15만의 평양 시민들 앞에서 직접 육성으로 그것도 우리 대통령이 연설을 하는 게 정말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거 그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큰 의미였는데 그 내용도 왠지 좀 뭐랄까 자긍심이 느껴지는 그런 느낌이랄까요? 아무튼 좋았습니다. 이런 류의 이야기를 하셨어요. 우리는 5,000년을 함께 살고 남과 북이 그런데 70년을 헤어져 살았다. 나는 오늘 이 자리에서 지난 70년 적대를 완전히 청산하고 다시 하나가 되기 위한 평화의 큰 걸음을 딛자고 제안한다. 우리 민족은 우수합니다. 우리 민족은 강인합니다. 우리 민족은 평화를 사랑합니다. 그러시면서 그리고 우리 민족은 함께 살아야 합니다. 라고 참 뭔가 약간 민족적인 자부심? 자긍심? 막 이런 게 좀 느껴지지 않나요? 이걸 듣고 있는 북한 주민들도 정말 같은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뭔가 좀 이렇게 끌어오르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을 우리가 똑같이 받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이게 당연한 거긴 하지만 우리 대통령이 자국의 언어로 연설을 하는데 그것도 타국의 국민들 앞에서 연설을 하는데 그 국민들이 그 어떤 통역도 없이 이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잖아요. 그 이야기에 이 뭐 우리 민족은 우수합니다. 우리 민족은 강인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 공감하면서 뭐 어떤 뉘앙스의 차이나 이런 것들을 곡해하고 이럴 이유도 없이 그대로 다 같이 감동하면서 들을 수 있다는 건 진짜 참 대단한 관계일 수밖에 없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의 그 연설대로 같이 함께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같이 함께 힘을 모아야 하는 그런 민족일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을 새삼 또 하게 되더라고요. 지켜보니까. 그리고 이런 이야기도 있었어요. 연설하시면서. 김정은 위원장과 나는 지난 4.27 판문점에서 만나 뜨겁게 포옹했고 한반도에서 더 이상 전쟁은 없을 것이며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렸음을 8천만 우리 결의와 전 세계에 엄숙히 천명했다.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는 민족 자주의 원칙을 확인했다. 이렇게. 이게 특히나 이 대목이 남과 북이 같이 함께 지향하는 화해, 또 평화, 자주 이런 원칙을 제대로 이 평양 시민들 앞에서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다시 한 번 더 강조를 했다는 것이 굉장히 좀 큰 울림을 줬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고요. 남과 북이 우리 민족이 다른 누구의 이런 간섭, 방해 이런 게 있다 하더라도 우리 민족, 우리들 스스로가 같이 힘을 모아서 한반도의 평화를 우리 손으로 직접 만들어 나가겠다. 이런 강인한 의지를 다시 한 번 더 보여준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참 평양 선언도 그렇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다는 건 정말 강한 자신감이 없으면 이런 평양 선언 딱 해놓고 이런 이야기를 딱 한다는 건 그만큼 강한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도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아무튼 예상했던 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이런 상황에서도 불편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분들 계시죠. 네. 어제 방송에서도 자유한국당 반응 얘기해달라 이런 분들도 계시던데 사실 안 봐도 뻔하죠. 어떤 내용인지 어떤 이야기를 할지 어떤 사실 내용이 나와도 비슷한 반응이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예상대로 우선 김성태 원내대표가 이건 북한이 내놨던 단계적 비핵화라는 살라미 전술을 그대로 받아들인 선언에 불과하다. 사실상 우리가 무장해제되는 것과 마찬가지다. 우리가 이제 다 내주고 북한은 그대로인데 우린 다 내주고 무장해제고 우린 정말 전쟁의 위협에 더 안보 위기를 맞게 된다. 이런 류의 얘기인 거죠. 핵물질, 핵탄두 리스트 신고는 이런 방구 없이 비핵화 신용만 한다는 입장을 문 대통령이 고수한 거다. 이렇게 이제 비난을 하셨고요. 김병준 비대위원장도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핵에 아무 진전도 없는데 비행금지구역 정해서 정찰도 못하게 하면 북한 도발 징후 감지할 수 없다. 이제 공포심을 자극하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다 물러나고 군사 이렇게 서로 안 하겠다고 하면서 무기들 다 빼고 하게 되면 우리는 북한이 쳐들어와도 모르게 된다. 이런 이제 공포심을 계속해서 어필하는 거죠. 자유한국당뿐만이 아니고요. 똑같은 논리입니다. 여기 지금 오늘 아침에 나왔던 조선일보 기사 제목들 보이시나요? 김정은 핵 없는 한마디에 김정은의 그 핵 없는 그 한마디에 공중정찰 해상훈련 포기. 현재 핵 문제 빼놓고 조건부 영변 핵폐기 카드 꺼내들어. 북한의 핵 장사정포가 그대로인데 우리는 스스로 눈도 가리고 손도 묶었다. 이런 류의 이야기들을 조선일보에서 아주 여러 개의 기사를 통해서 내놨습니다. 글쎄 과연 그럴까요? 물론 이제 안보나 이런 부분들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있겠지만 당연히 우리 국가 안보 너무나도 중요하고 국민들의 안전 당연히 중요한 겁니다. 하지만 왠지 자유한국당도 그렇고 이런 조선일보도 그렇고 이들이 바라는 게 대체 뭘까 이런 생각을 왠지 그 뉘앙스에서 좀 의심하게 되는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아니 그렇잖아요. 마치 이분들이 이야기하는 건 북한이 핵을 당장이라도 우리나라한테 쏠 것처럼 북한이 핵이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하면 어떡하냐. 북한이 우리를 핵으로 공격하면 어떡하냐. 약간 이런 류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는데 실제로 사실 북한이 정말 우리하고 사이가 안 좋아져요. 만약에 이전처럼 핵이 안 좋아져서 그러면 북한이 우리한테 핵을 쏘겠습니까? 다른 폭탄을 하든 뭘 하든 다른 걸 하겠죠. 이 바로 옆에 붙어있는데 핵 쏘면 자기들도 피해가 가는데 핵을 뭐하러 쏴요? 다른 무기를 쏘겠죠.
다른 재래식 무기들을 쏠 겁니다. 어떻게든 물론 만약에 정말 이렇게 잘 하다가도 글쎄 다른 정권이 들어오고 이전처럼 막 모든 약속을 갈아엎고 해서 분위기가 또 살벌해진다면 전쟁 위기가 일어날 수도 있겠죠. 이 상태로 뭐 종전선언이 이뤄지지 않고 그냥 넘어가 버린다면. 원래 전쟁은 작은 계기로 갑자기 팍 터지게 되는 게 또 전쟁이잖아요. 근데 그럴 때마다 핵을 바로 쏴서 전쟁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요. 너 나 기분 나쁘게 해서 핵 쏴. 이렇게 되는 게 전쟁이 아니라는 거죠. 보통은 지역적으로 재래식 무기들이 이 붙어있는 곳에서 조금씩 이렇게 오가다가 우발적으로든 어쨌든 일부 국지적인 도발이든 이런 것들이 있다가 군사 충돌이 있다가 그것이 갑자기 확전이 되면서 점차 확전이 되면서 나중에는 그러다가 심해지면 핵무기까지 등장할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단계인 거 처음부터 핵무기를 그냥 쏘고 이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문재인 대통령도 그런 우발적으로든 어쨌든 국지적인 그 시작 단계가 될 수 있는 전쟁의 어떻게 보면 시작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우발적인 군사 긴장을 완화하겠다. 그런 것을 만들지 않겠다라는 이제 주장을 하시는 거고요. 또 그걸 넘어서서 애초에 지금 이런 선언을 하는 게 뭔데요? 제가 발칙한 뉴스에 어제 발칙한 뉴스에서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지금 얘가 무기를 1cm 빼니 100m 빼니 뭐 1km를 빼니 이런 문제가 아니고 어찌됐건 무기야 당연히 어떤 나라든지 있겠죠. 자기가 국가 안보가 있으니까 안보를 지켜야 하니까. 근데 그걸 넘어서서 서로가 상호간에 침략하지 않겠다라는 상호 불가침과 같은 그런 조약을 그런 협의를 가장 우선시한다는 거죠. 그런 신뢰를 우리가 너네가 무슨 무기가 물론 있지만 그런 무기들이 얼마가 뭐 100m건 1000m건 뭐 뒤로 무르고 우리가 하지 않겠다라는 그 약속 자체가 얘가 나를 공격하지 않을 것이라는 서로 간에 상호 간에 신뢰를 갖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걸 계속해서 쌓겠다는 거고요. 뭐 물론 이때까지 자유한국당 말대로 계속해서 북한이 어찌됐건 해왔던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핵 도발이며 이런 것들이 있었고 경색된 국면들이 점점 전쟁 위기를 더 많이 심각하게 만들어왔던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의심할 수 있죠. 하지만 그것이 계속해서 의심하고 경계만 한다고 해서 한반도 평화가 이루어지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고요. 이때까지 자유한국당이나 조선일보의 주장대로 니들 다 털고 항복 안 하면 절대 우리가 용서해주지 않겠어 라고 한다고 해서 지금 평화가 지켜졌던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그렇게 해서 지난해 거의 전쟁 핵단추 누르네 어쩌네 전쟁 위기까지 갔던 거잖아요. 그게 실패했다면 이제는 좀 다른 전략을 세울 때가 아닌가. 그리고 그걸 위해서 절대 총칼로 평화를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총칼로 핵을 여기까지 갖다 밀면서 평화 지킬래? 이렇게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같이 총을 내리고 이제는 우리가 전쟁하지 않겠다라는 서로의 의지를 재확인하면서 그렇게 화해하고 협력하고 함께 한반도 이 평화를 만들어 가자 이런 겁니다. 뭐 물론 아직도 여전히 제 말에 동의하지 않은 분들도 계실 거고 채팅창에 저도 그런 이야기들 하고 계시고 그러시다면 뭐 자유한국당도 전혀 동의하지 않겠죠. 그러시다면 뭐 어쩔 수 없죠. 미국의 반응을 보면 되니까. 이렇게 기사 나왔네요. 트럼프 미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3차 남북정상회담의 9월 평양 공동선언 채택에 대해서 매우 좋은 소식이라며 보이시죠? 매우 좋은 소식이라며 엄청난 진전이다 라고 하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도 곧 만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또 트위터 많이 하시는 분이니까 하자마자 바로 트위터를 통해서 매우 흥분된다
라고 밝힌 뒤에 엄청난 진전이다라고 평가를 한 거고요. 그리고 또 이제 북미 관계가 지금 살짝 교착 상태였는데 이제 다시 또 김정은 위원장 만나겠다, 곧 만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번 이 3차 정상회담 역시도 교착 상태에 빠졌던 이 북미 관계를 다시 한 번 더 이끌어주는 그런 역할을 확실하게 톡톡하게 해냈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 듯 합니다. 실제로 지금 미국에서 지난 19일, 현지 시간으로 19일 평양에서 열린 이 남북 정상회담의 성공을 축하하며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인 2021년 1월 그 안에 비핵화 완성을 목표로 북미 간 근본적인 관계 전환을 위한 협상에 즉시 착수하겠다라고 미국 측에서 밝혔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진짜 미국이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리고 긍정적인 지금 반응을 나타내고 있는 거고요. 이와 관련해서 미국은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 북한 또 카운터파트 간 비핵화 협상을 국제원자력기구의 본부가 있는 오스트리아 빈에서 될 수 있는 한 빠른 시일 내에 시작하자라고 북측에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비핵화와 관련한 협의를 빈에서 당장 얼른 빠르게 만나자. 뭐 김정은 위원장도 만나고 이제 비핵화와 관련된 것도 직접 빨리빨리 빠른 시일 내에 만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뭐 북측도 응하지 않을 이유가 별로 없을 듯한데요. 아무튼 실제로 빈 채널이 가동되게 되면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양대축으로 한 북미 협상이 본궤도에 오르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북한과 다시 또 만나겠다고 미국이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에게 평양에서의 성공적 회담 결과에 대해 축하의 뜻을 전한다라며 이 같은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미국이요 괜찮다잖아요. 미국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매우 좋은 소식이라고 하잖아요. 뭐가 더 부족해요? 뭐가 더 필요한데요? 아, 일본 궁금하신가? 일본도 그죠? 또 미국뿐만이 아니라 일본도 굉장히 신경 쓰는 분들이잖아요. 일본도 하지만 예상외로 나쁘지 않습니다. 일본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발표한 이 평양 공동선언에 대해서 남북 정상의 노력에 경의를 표하고 싶다라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 합의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로 연결될 것을 기대한다. 합의 이르기까지 남북 정상의 한 노력에 대해서 경의를 표하고 싶다라고 일본도 얘기했습니다. 미국도 오케이, 일본도 오케이. 아니 물론 아직 가야 할 길이 멉니다. 하지만 3차 정상회담의 이 내용과 그 의미에 대해서는 모두가 지금 좋다고 하는 거거든요. 괜찮다고 하고 있잖아요. 뭐가 문제인데? 지금 뭐 조선일보 낙제점이라는 둥, 뭐 자유한국당 빈껍데기, 네, 빈껍데기라는 둥, 아무것도 지금 가지고 온 거 없다라는 둥 애써 비하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그들이 그토록 좋아해 마지 않는 미국이나 일본에서조차도 이런 평을 하고 있다는 거, 이게 진짜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뭐 물론 그들의 반응이 꼭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건 중요하죠.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사실 우리의 의지가 보다 더 중요하죠. 그런데 뭐 우리 의지뿐만이 아니고 이렇게 뭐 미국이나 일본에서조차도 이렇게 큰 의미를, 긍정적인 평가를 하면서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그리고 또 이를 위해서 이걸 현실적으로 더 잘해 나가기 위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아니 의심이 드니까 절대 안 할래가 아니라 얘네들이 약속을 더 잘 지킬 수 있게 계속해서 이게 푸시푸시를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지금은 우리에게 필요한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사실 뭐 미국이나 일본이나 뭐겠어요. 지금 돌아가는 분위기를 보면서 다 지금 영리하게 머리를 굴리고 있는 거거든요. 뭐가 우리나라에 더 도움이 될 것인가 보는 거거든요. 우리 국내 보수 야당, 보수 매체들도 그런 걸 좀, 어떤 것이 더 국익에 도움이 될 것인가, 대한민국 한반도 평화에
더 도움이 될 것인가. 이걸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물론 자당의 이익과 자유한국당의 이익과 조선일보의 이익이 또 글쎄 우리 국가의 이익과 그다지 일치하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좀 있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적어도 대한민국 국민이신데 그랬으면 좋겠네요. 국민 아니신 건 아니겠지? 아무튼 오늘 조금 있으면 문재인 대통령이 뭐 방북선거와 관련해서 또 이제 한국 돌아오셔서 관련 기자회견을 또 하실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그 내용은 한 오후께 돌아오신다고 하니까 또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발칙한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네, 이후 내용은 내일 발칙한 뉴스 12시 30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그럼 내일 만나요. 안녕.